네,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입니다. 부대의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가 이번에 의장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2년의 구대의회 의정활동 그리고 사선의 의정활동 경험을 하면서 의회에서 본연의 기능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강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그 대의기관의 역할을 집행기관이 저는 지금까지 그 역할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본연의 우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구대 후반기 의장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진보당 의석은 제 혼자고 광양시 의회 나머지 의석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정말로 의장으로서 누가 적임자인지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4선입니다. 네, 4선인데 나올 때마다 정당의 명이 달랐습니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민중당, 진보당 해가지고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매번 당명이 바뀌어가지고 누가 뭐 철새 아니냐고 뭐 그러던데 그래서 철새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제 의리죠, 의리. 제가 4선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이분들이 봤을 때 그 4선의 의원 한 명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겠습니까? 특히나 이 호남의 민주당 텃밭에서 4선의 의원 한 명 만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의원 한 명 만들었는데 제 개인의 뭐 이익을 위해서 이 당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선택이.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분들의 그 상실감은 무엇으로도 보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 아직까지는 제가 좀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생각은 아직까지는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물어봐도 아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그냥 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 밖에 있는 사회단체, 봉사단체, 각종 이런 단체들 보면 보통 이제 상임 부회장 제도를 도여가지고 부회장 하다 보면 바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회장으로 올라가는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되죠. 근데 이제 의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긴 한데 통상 예전에 보면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부의장 할 때는 의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당이 다르기 때문에 의장에 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현재도 출마 선언은 했지만 당선될 거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는 않지요. 근데 솔직히 이제 심정이 좀 복잡해요. 이것을 그냥 그들끼리 다 해먹으라 하고 해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한 표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투표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당 소속 비율을 보면 14명 중에 민주당 소속 의원님이 11명 그리고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이었는데 그 두 분의 무소속 의원님이 최근에 입당을 해서 현재는 민주당 소속이 13명, 진보당 1명, 그렇죠. 전남 도의회를 비롯해서 22개 시군 의회에서 다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5월 7일인가요? 그때 아마 민주당 중앙당에서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지침이라는 것을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위원장 창간 하에 당 소속 의원들끼리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그걸 지방의회에서 선출을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당에서 결정사항을 위반한 걸로 보고 당헌 당규로 징계하겠다라는 협박성 공문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지침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예. 입장 바꿔서 저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자당의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응원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듭니다. 그러나 특히나 우리 호남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 소속 의원들끼리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출한다면 이거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에 과연 부합하는
결정인가? 이런 문제 제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실제 이번에 뭐 출마를 하면서도 본인들이 항상 이 버릇처럼 얘기하는 그 뭐 김대중 정신이네, 노무현 정신이네, 우리가 그런 걸 계승해야 된다 이렇게 뭐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하는 선출 지침을 지달한 거와 실제로 자당의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자기들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그런 정신을 계승한 정당인가라는 데도 뭐 본인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밀투표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남 22개 시군 중에 이제 시단위가 5개인데 그 중에 4군데는 입후보제를 선택해서 의장 후보, 부의장 후보를 입후보를 해야지만이 후보 자격을 획득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교황식 선출 방법으로 모든 의원들이 의장 후보입니다. 투표용지에 모든 의원들이 다 표기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장에 내가 후보를 뭐 입후보 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의장 후보인 겁니다. 그러다 이제 출마의 변을 내보낸 이유는 왜 의장을 하려고 하는가를 예를 들어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출마의 변을 내보낸 것이고,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은 의원들도 다 의장 후보입니다. 의장이 선출되고 나면 나머지 분들이 부의장 후보가 되는 것이고, 또 부의장이 선출되고 나면 그 나머지 분들이 상임위원장 후보가 되는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5명의 상임위원장을 구성합니다. 선출 방식에도 뭐 장단점은 있긴 한데 교황식 선출 방법에 폐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입후보제로 선출 방법을 바꿔야 된다. 지금 현재 4개 시하고 10개 군 같은 경우는 입후보제를 지금 선택하고 있고, 그 나머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시군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처럼 교황식 선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입후보제로 하게 되면 또 이제 폐단이 뭐가 생기냐면, 만약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끼리 의장, 부의장 후보를 선출을 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사람은 입후보를 못한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입후보를 하게 되면은 당의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장, 부의장을 선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만 입후보를 해야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입후보게 되면 다른 정당 가능하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그 당 소속의 다른 사람이 입후보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말하는 당헌 당규 위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선출을 해놓은 사람 아닌 사람이 후보하니까. 근데 교황식으로 하게 되면 모든 의원들이 후보기 때문에 실제 이게 이제 징계 대상이 안 되는 거죠. 혹시 다른 사람이 선출되더라도. 지역위원장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이 좀 거의 내정하다시피 한 당내의 의장 후보가 입후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입후보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조차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입후보 방식에서 교황식으로 다시 바꾼 군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지역위원장 의사를 조금 이렇게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입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인사권 독립도 되었고 정책지원관 제도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금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금까지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실제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주민들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둔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저도 사선에 의정활동하는 기간 동안 정말로 의회가 시민들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실제 보면은 주민의 대의기관 역할은 집행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집행기관입니다. 의회가 주민들의 대의기관이거든요. 근데 대의기관의 역할을 지금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는 뭐 누가 의장이 되든 누가 의원이 되든 정말로 의회가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좀 세워야 된다. 저분들은 집행기관입니다.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의 역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고 제대로 정립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뭐 22개 시군에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군수들이 시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의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이것을 취합해가지고 집행기관에게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추진해라 라고 문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보면 지금까지 집행기관이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아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집행기관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의회에서 편성해준 예산 이걸 가지고 본인들이 집행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주객 바뀌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죠. 일단 아까 이제 예산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긴 하지만 실제 지금까지는 의회가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사하면서 불효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역할만 했거든요. 좀 적극적인 예산 편성 권한을 행사한다면은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 어떤 사업들을 하라고 주문을 해야죠. 적극적 예산 편성 권한 행사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권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 이제 의회 사무국 직원을 비롯해서 정책 지원관들의 한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 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지금 집행기관하고 인사교류도 하고 있고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뽑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하고 인사교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근무하시다 보면 정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과 인사협의를 하는 것이 뭐 본인들한테도 좋고 의회에도 좋고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도 한번 채용됐다고 해서 광양시 의회에서 정년할 때까지 근무하기보다는 22개 시군의 정책지원관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가까운 시군하고는 인사교류를 해서 서로에게 좀 도움되는 이런 인사원칙을 좀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문제죠. 그 의원의 자질의 문제인 것이지 어느 정당 소속이라고 해서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정말 본인들이 그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에 뭐 자리 보존만 하기 위해서 의원한다면은 그건 이제 시민들이 이제 잘 봅니다. 요즘에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서 어떤 의원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의원인지 아니면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의원인지 시민들께서 잘 알기 때문에 임기가 지나고 다시 재평가를 받을 때 시민들께서 잘 선택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선 의원을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제 정치에 이제 발을 들였기 때문에 뭐 도의원도 해보고 싶고 시장도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건 많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여건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의정활동하면서 또 더 큰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계획이기도 합니다.